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인선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임기가 많이 남은 공공기관장은 보고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선 8기는 보훈 인사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13곳 가운데 3곳만 올해 임기가 끝나고 10곳은 최대 2024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발탁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 자리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 9명의 참석을 배제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자진 사퇴 압박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의 일괄 사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기관장 인사가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김두겸 당선인과 코드가 맞으면서도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선거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관계 속에서 임명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비전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은 임기 초부터 보훈 인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고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훈 인사 문제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물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의회에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싹쓸이한 8대 시의회가 김두겸 당선인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만입니다. 국민의힘 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강연자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참석한 의원들과 정치 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공부 모임 새 미래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싱크탱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뒤 27일부터 일주일간 지역 실사를 진행하고 7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2대 총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울산에서도 총선을 준비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가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평가회 준비 모임 참가자 모집을 공고했으며 7월 4일부터 8일까지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결과는 보고서 또는 백서로 제작해서 당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이번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당의 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울산시 의정회는 어제 남구 삼산동의 한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김두겸 시장 당선인과 김종훈 동구청장 당선인, 박천동 북구청장 당선인과 김기환, 김종섭, 문석주, 안수일 등 시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 의정회는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1998년에 설립됐으며 전현직 시의원 17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금 관련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어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과 함께 신규 인원 충원과 정년 연장,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과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연 뒤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1일에 있었던 치안감 보직 인사 번복 사태는 결과적으로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주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취임식을 생략한 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박 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청 공식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도 자문이 권고한 이 부분의 논의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찰법 정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도.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을 비롯한 울산 지역 일선 경찰서에는 모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울산의 한 경찰관은 지난 17일 행안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어제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단행된 치안감 보직 인사는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21일 오후 7시가 넘어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가 발표됐는데 2시간 만에 7명의 인사 내용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경찰 내부에선 벌써부터 인사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앞서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집단 반발했던 것처럼 경찰도 경찰국 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지검 신임 검사장에 노정환 현 대전지검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검 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정환 신임 울산지검장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대전고검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주영 울산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 북부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깁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합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가족 등 1,200여 명으로 결성된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앞서 양산경찰서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합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21일 울산지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5일간 집회를 했지만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지켰는데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노후 소방 헬기를 조속히 교체할 것을 소방청에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헬기 31대 가운데 48%인 15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노후 헬기는 정비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낮고 임무 수행 능력도 부족하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가치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하며 문화와 예술, 체육업계 지원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대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과 관리 조례를 오늘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허가 없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이용자와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의 소지자,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자 등은 국가정원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운영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울주군 범사읍 천상리 일대의 물류단지 조성 움직임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일대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11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에 최근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가 울산시에 접수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울산시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물류단지 위치로 거론되는 곳 바로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질비해 있고 학교와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지 바로 인근에 대형 화물차가 드나드는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입니다. 입주민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 차량들이 24시간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교육권과 안전한 등하교권을 위협하게 되는 일이에요. 울산시는 투자 의향서만 제출됐을 뿐 정식 사업 착수 절차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식 절차는 국토부의 수요 검증하는 점차, 그다음에 물류단지 계획 수립해가지고 또 인허가 받는 절차. 지금은 그냥 의향서 거의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류단지 조성 움직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투자 의향서를 하더라도 잘못된 의견 수렴으로서 찬성 의견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 사업 허가 신청과 인허가까지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초기부터 단호하게 지금 막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물류단지는 북구 진장 물류단지와 울주군 삼남 물류단지 등 두 곳 모두 도심이나 인근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주거단지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천상 지역의 물류단지 조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당직 근무를 하던 소방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중부소방서 당직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정재석 소방장이 어제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소방장은 2009년 임용된 이후 12년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했으며 울산 소방본부는 정 소방장의 순직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등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7월 1일부터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일대에서 2022년 영남알프스 상반기 등산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등산교실에서는 등반 기초와 계곡 횡단 매듭법 등 이론 교육과 실내외 암벽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등산과 산악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등산교실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근무하는 최현섭 씨가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87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이후 30년간 누적 봉사 시간 16,000여 시간에 개인 기부 6천여만 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이 알려지면서 최 씨는 지난 2020년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울산시장상 등 잇따라 봉사상을 받았으며 그간 봉사 활동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 그대에게 향기를 주면 나는 꽃이 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